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죠. 이 개념은 사실 미국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터키에서는 군부, 관료, 심지어 마피아와 정보기관 등이 결탁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대린 데블렛, 즉 딥스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에 부패한 관료 집단,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이 딥스테이트는 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청소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정치인과 고위층 네트워크의 부패,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FBI의 발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앱스타인의 고개 명단은 없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맞다. 이 발표는 불타는 마가 지지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부가 결국 딥스테이트의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며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터라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다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그들이 지지하던 정치 지도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지도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역시 앱스타인 파일 그 자체보다는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더 큰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 지지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결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그것을 지도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자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배심 자료란 수사 과정의 모든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극비 문서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자신과 앱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정말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강철 같던 지지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죠. 이 개념은 사실 미국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터키에서는 군부, 관료, 심지어 마피아와 정보기관 등이 결탁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대린 데블렛, 즉 딥스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에 부패한 관료 집단,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이 딥스테이트는 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청소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정치인과 고위층 네트워크의 부패,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FBI의 발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앱스타인의 고개 명단은 없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맞다. 이 발표는 불타는 마가 지지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부가 결국 딥스테이트의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며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터라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다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그들이 지지하던 정치 지도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지도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역시 앱스타인 파일 그 자체보다는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더 큰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 지지층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결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그것을 지도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자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배심 자료란 수사 과정의 모든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극비 문서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자신과 앱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정말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강철 같던 지지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죠. 이 개념은 사실 미국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터키에서는 군부, 관료, 심지어 마피아와 정보기관 등이 결탁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대린 데블렛, 즉 딥스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에 부패한 관료 집단,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이 딥스테이트는 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청소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정치인과 고위층 네트워크의 부패,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FBI의 발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앱스타인의 고개 명단은 없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맞다. 이 발표는 불타는 마가 지지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부가 결국 딥스테이트의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며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터라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다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그들이 지지하던 정치 지도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지도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역시 앱스타인 파일 그 자체보다는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더 큰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 지지층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결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그것을 지도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자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배심 자료란 수사 과정의 모든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극비 문서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자신과 앱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정말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강철 같던 지지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죠. 이 개념은 사실 미국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터키에서는 군부, 관료, 심지어 마피아와 정보기관 등이 결탁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대린 데블렛, 즉 딥스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에 부패한 관료 집단,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이 딥스테이트는 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청소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정치인과 고위층 네트워크의 부패,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FBI의 발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앱스타인의 고개 명단은 없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맞다. 이 발표는 불타는 마가 지지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부가 결국 딥스테이트의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며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터라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다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그들이 지지하던 정치 지도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지도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역시 앱스타인 파일 그 자체보다는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더 큰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 지지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결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그것을 지도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자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배심 자료란 수사 과정의 모든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극비 문서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자신과 앱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정말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강철 같던 지지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죠. 이 개념은 사실 미국이 아닌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 터키에서는 군부, 관료, 심지어 마피아와 정보기관 등이 결탁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대린 데블렛, 즉 딥스테이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집단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워싱턴에 부패한 관료 집단,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 기득권 정치 세력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이 딥스테이트는 바로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청소해줄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게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엘리트 정치인과 고위층 네트워크의 부패,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앱스타인이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와 FBI의 발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앱스타인의 고개 명단은 없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맞다. 이 발표는 불타는 마가 지지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정부가 결국 딥스테이트의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느낀 것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이 과거한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며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터라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우리가 조롱당했다. 결국 그들도 똑같았다는 격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그들이 지지하던 정치 지도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지도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역시 앱스타인 파일 그 자체보다는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더 큰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과 지지층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앱스타인 파일과 딥스테이트를 연결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그것을 지도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자 측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배심 자료란 수사 과정의 모든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극비 문서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또한 자신과 앱스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앱스타인 파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불신과 분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믿음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정말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강철 같던 지지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잦아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STORY 한 정치 지도자와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의 관계는 때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신뢰에 만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신념과 배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한 사회를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 아래 강력하게 뭉친 이들을 우리는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과 방향성을 맹렬히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의미하죠. 그들의 지지는 단순한 표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신념 공동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철옹성 같던 관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와 같은 일부 정책들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외교적 개입을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가 지지자들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이 이름은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한 정치인과 그의 핵심 지지층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영국의 앤드루 왕자까지 그의 인맥은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서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카리브해의 작은 섬, 리틀 세인트 제임스는 소아 성애자의 섬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헬리콥터나 개인 비행기가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이 섬은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이 섬으로 날아와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머무는 방에는 이여병으로 총기가 놓여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뉴욕 연방검찰은 앱스타인을 기소했고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10일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손에 쥔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은 그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상납을 받은 고객들의 명단, 즉 앱스타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범죄와 그와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이것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는 수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사업상 만났거나 단순히 통화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공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 파일의 공개는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마가 지지자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딥스테이트. 우리말로 하면 심층 국가 혹은 그림자 정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헌법이나 민주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나